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일부 시외버스 요금이 지난 40년간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보도 연이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더 낸 요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대를 훌쩍 넘을 거란 추산인데요. 하지만 버스업계나 도청, 교통당국 모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지금까진 실수였고 이제부터는 과다 요금을 시정하겠다며 그간의 승객들의 손해에는 나몰라라식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승객 1인당 최대 600원의 요금을 더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쯤. 승객 수를 감안하면 많게는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버스업계가 무려 40여 년간 누려왔습니다. 기분 나쁘죠, 엄청.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현행 시외버스 요금은 업계가 운행거리를 신청하고 전라북도가 그 거리에 따라 요금을 책정해 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 버스터미널이 옮겨지고 운행거리가 단축됐지만 업계는 재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역시 단 한 번도 거리를 실측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44년 전 업계와 당시 도청이 잡아놓은 거리를 지금껏 의심 한 번 없이 사용해왔고 이는 수많은 승객들의 손해이자 버스업계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터미널이 바뀐 게 너무 오래전이라 잘못은 인정하지만 실수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버스업계 역시 터미널이 이전했던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지금껏 몰랐다며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올리고 7년 만에 올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릴 때면 그 전에 있던 거리로 했고 도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인가를 해주셨고. 하지만 인가를 내주는 도청이나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모두 단순 실수였는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새로운 길이 뚫리는 등 운행 노선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업계의 신고에만 의존했던 겁니다. 향후의 모든 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거를 일일이 다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스업계에 대한 사후 조치도 내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라북도가 일단 인가를 내주면 그 뒤 운행거리가 달라져도 업체들이 재신고할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거액의 부당이득금에도 업체를 행정처분하기 곤란하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이 업체는 법적으로 우리한테 인가한 거리라고 해갖고 요금 이제 승인받은 요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들이 정당성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수십 년간 부당이득이 이어지고 있던 도내 시외버스. 전라북도의 무능이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문제가 되고서야 뒤늦게 도내 시외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안철수 대표에게 바른정당과 합당하려면 당을 나가서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조배숙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에 대해 안 대표는 강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조했다며 안 대표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일치하는 만큼 합당하려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청이 정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개량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 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47년이 경과된 익산시청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LH와 함께 현 청사부지와 추가부지 등 19,000여 평방미터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시청사와 주민 편의시설, 수익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예술마을로 바꾸는 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입해 수공예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48억 원의 예산으로 특화거리 조성과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특히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 방식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지역 기능을 전환시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태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주천의 멸종 위기종 살기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살기, 도심에 나타난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50cm 정도 되는 야생동물 한 마리가 냇가 돌무더기에 올라앉아 주위를 살핍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전주천을 찾은 반가운 손님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살기였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인 살근, 지리산과 덕유산 등 주로 생태 환경이 잘 갖춰진 깊은 산속 등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치류와 메토끼, 새끼 고라니 등 먹잇감이 많고 우거진 숲이나 동굴 등지에 서식지를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에 몰린 살기, 이와 같은 도심 하천에서 관찰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금속이나 많은 도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동물을 먹으면 같이 삭도 몸에 섭취가 돼서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전주천 상류의 수질이 개선되고 천변 곳곳에 갈대숲이 조성되면서 살기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수달이나 살기 발견되고 출현하는 곳 그리고 핵심적인 이동 통로 구간만이라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환경단체는 수달과 삭 등 멸종위기에 몰렸던 야생동물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당국의 세심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5살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고양의 사망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구속된 고양의 친부로부터 평소 고양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내연녀 이모 씨도 사체유기에 공모했을 뿐 준희 양을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이들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게 모두 1,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13억 원, 경영안정 자금은 업체당 3억 원까지 모두 1,600억 원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 자금은 업체당 10억 원까지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벤처 자금의 경우 전라북도의 2차 보전으로 기업은 1%의 금리를 부담하면 되고 다른 자금도 2% 안팎의 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하천 정비 사업에 농업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완주군 삼례웃 만경강변 2km 구간을 시굴해 비닐과 철골, 구조물 등 농업 폐기물 일부가 매립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원예 농업단지가 있던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익산 국토관리청의 주관하에 하천 정비 사업이 이뤄져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제자에게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신의 학교 제자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를 받은 모 고교 교사 A씨에 대해 해당 학교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에게 과외를 해주고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육청은 이 교사가 불법 과외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고흥 오리 농장에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또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남의 전 지역과 AI 발생 농장과 연관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대해 오늘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1월 고창에 이어 정읍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도내 오리와 산란개 농장 38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200면 양가리 양강마을 30만 원, 내동리 내동마을 27만 원, 주생면 지당리 대지마을에서 40만 원,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문명마을에서 24만 5천 원, 쌍감리 문수마을에서 23만 3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죽산면 대창리 화동마을 주민들께서 29만 4천 원, 연포리 마포마을 13만 원, 무주군 무주 읍내리 운교마을 55만 원,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주곡마을회에서 22만 원, 대산면 성남리 성남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중산리 곡촌마을 19만 원, 미동마을 24만 원, 매산리 사거 산마을에서 24만 원, 신방마을 27만 원, 춘산리 반룡마을 주민들께서 19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연동리 장동마을 23만 원, 해룡리 대촌마을 15만 원, 지성리 지성마을 15만 원, 천변마을 15만 원, 상금리 석현마을 주민들께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황금 개띠해를 맞아 개와 관련 있는 유물을 선보입니다. 근대 서화계를 대표하는 황씨 사형제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풍수 나침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이 고창 굴림미술관에서 마련됐습니다. 공간 시은이 젊은 추상화 작가 최수인 씨를 초대해 오는 31일까지 전시회를 엽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나라 JB 원더랜드 전시회가 전북은행 본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늘 호텔 르윈에서 신년 인사회 겸 제14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주민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설명회가 오늘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내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이 내일부터 사흘간 삼천 등 7개 도서관에서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진행합니다. 완주군 군산영어도서관은 오늘부터 어린이 역사 독서교실 등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도, 군산 2도 등 영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